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아침엔 간단하게 우유 한 잔과 귤 한 개, 점심에는 밥과 김치, 저녁엔 고기에 마늘을 듬뿍 곁들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 세 끼 식사에 과일까지 챙겨 드시면서 건강을 관리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에 좋아 보이는 음식도 함께 먹는 순간 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60, 70, 80을 넘긴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봅니다. 선생님,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해요. 젊었을 땐 삼겹살에 마늘을 실컷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밤새 속이 쓰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수박 한 조각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어지럽고 피곤할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합을 잘못한 것뿐이었지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랜 의사 생활 속에서 발견한 시니어가 먹는 음식 중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식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어느 날 점심을 든든히 드신 뒤 후식으로 수박이나 참외를 곁들이셨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시원하겠다 하며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 올라 힘들었던 저. 또 어떤 날은 가족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마늘을 듬뿍 얹어 드셨습니다. 마늘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며 드셨는데 그날 밤 속이 쓰리고 답답해 잠을 설치신 경험. 겨울철 감기에 좋다는 말에 우유와 귤을 함께 챙겨 드셨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린 저. 김치가 맛있어 장아찌, 젓갈까지 함께 드시고 나서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던 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간,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관도 좁아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조합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바로 우유와 귤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 뼈가 약해질 때 우유 한 잔은 참 든든하지요. 귤 역시 비타민C가 많아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우유 속 단백질과 귤 속 산 성분이 만나면 위 속에서 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소화가 늦어지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며 설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제가 만난 79살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우유와 귤을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었지요. 늘 화장실을 달고 사셨고 속이 늘 불편했습니다. 검사 결과 큰 병은 아니었지만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제가 우유와 귤을 따로 먹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우유는 아침 공복에 드시고 귤은 점심 식후 2시간 뒤에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속 불편이 사라지고 대변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효과가 있네요 하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유도 좋고 귤도 좋습니다. 하지만 같이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기와 마늘을 과하게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항균 작용이 있고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마늘을 보약처럼 먹었지요. 고기 역시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고기를 일정량은 꼭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고기 기름과 함께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위가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고 심한 경우 위 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살 박정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했지만 고기와 마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마늘을 듬뿍 얹어 드셨다가 밤새 속이 쓰려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내시경 결과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 출혈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후 저는 박 어르신께 조리법을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기름기 많은 삼겹살 대신 살코기를 드시고 마늘은 생으로 과하게 먹지 말고 구워서 소량만 곁들이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검진에서 위 상태가 훨씬 나아졌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늘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바로 생선과 미나리입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미나리 역시 몸에 좋은 채소입니다. 해독작용을 하고 수분이 많아 갈증을 덜어주며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선 매운탕에 미나리를 넣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선 속 단백질이 미나리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억제되어 영양소 흡수가 떨어집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요산이 쌓이고 관절통이나 통풍 증상이 악화됩니다. 72살 김철수 어르신은 매주 생선 매운탕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높아 통풍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생선과 미나리를 함께 자주 드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식단에서 미나리를 빼고 대신 브로콜리와 상추를 곁들이셨습니다. 2달 뒤 통풍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관절이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81살 윤경자 할머니는 생선 조림에 미나리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미나리를 줄이고 양배추와 당근을 곁들이니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생선은 좋고 미나리도 좋습니다. 하지만 둘을 함께 자주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번째는 김치와 짠 반찬입니다. 김치는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과 유산균도 풍부합니다. 문제는 이미 김치 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젓갈이나 장아찌,
짠국까지 곁들이면 어떨까요?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짠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과하게 먹습니다. 75살 최명호 어르신은 김치에 장아찌와 젓갈을 늘 함께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조절하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만 담아 드시고 다른 짠 반찬을 줄이셨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며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3살 이복순 할머니는 국을 늘 짜게 끓여 드셨습니다. 김치와 장아찌까지 곁들이니 하루 나트륨 섭취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국 만성 신부전이 악화되어 투석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식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김치는 적당히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다른 짠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밥과 수박, 참외 같은 과일입니다. 밥은 탄수화물, 즉 포도당의 주된 공급원입니다. 수박과 참외 같은 과일도 당분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혈당이 올라간 뒤 금방 떨어지면서 어지럼증, 피로, 심한 경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살 김영수 어르신은 여름마다 밥 먹고 수박을 꼭 드셨습니다. 늘 식후 어지럽고 오후에 피로가 심해 잠깐씩 졸기도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혈당이 식사 후 급격히 치솟았다가 금방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었습니다. 밥과 과일을 따로 먹도록 바꾸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79살 정순옥 할머니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밥을 드시고 참외를 즐겨 드셨는데 늘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과일을 간식처럼 따로 드시도록 바꾸신 뒤 기운이 살아나고 소화도 잘 되셨습니다. 여러분, 밥과 과일은 따로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수박, 참외처럼 달고 수분 많은 과일은 반드시 간식으로 드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음식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내가 평소에 하던 습관인데 하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우유와 과일은 따로 드셔야 합니다. 우유는 아침 공복이나 간식으로, 귤이나 다른 과일은 식후 2시간 뒤에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고기와 마늘은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마늘은 구워서 조금만 곁들이시고 대신 상추나 양배추, 양파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는 살코기를 위주로, 기름기는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생선은 미나리 대신 다른 채소와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처럼 소화를 돕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넷째, 김치는 단독으로 드시고 다른 짠 반찬은 줄이세요. 젓갈, 장아찌, 짠국 대신 싱거운 나물이나 두부 같은 반찬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다섯째, 밥과 과일은 꼭 시간차를 두세요. 밥을 드셨다면 과일은 2~3시간 뒤에 간식처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고기 드시는 날입니다. 살코기를 구워서 드시고 마늘은 한두 쪽만 구워 곁들이세요. 상추와 양파를 충분히 곁들이시면 속이 편안합니다. 화요일 아침엔 우유 한 잔, 오후 간식으로 귤을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소화가 훨씬 가볍습니다. 수요일은 생선을 드시는 날입니다. 생선은 미나리 대신 브로콜리와 당근을 곁들여 조리하세요. 영양 흡수가 잘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목요일 김치를 드실 때는 작은 접시에만 담아 드세요. 국은 싱겁게 끓이고 장아찌나 젓갈은 피하세요. 금요일은 과일을 드시는 날입니다. 밥과 함께 드시지 말고 오후 간식으로 수박이나 참외를 드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되 싱겁게 조리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일요일은 가볍게 먹는 날입니다. 아침은 죽이나 샐러드로, 점심은 가벼운 국수, 저녁은 간단히 과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요일별로 조금만 실천해 보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자주 드시는 음식 중에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우유와 귤, 고기와 마늘, 생선과 미나리, 김치와 짠 반찬, 밥과 수박이나 참외. 하나하나 다 우리가 평소에 친숙하게 먹던 음식들이지요.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오늘부터 식탁에서 이 5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소화가 편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단순히 밥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약이고 삶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또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